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종목 진단하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침에 공부하러 오셨는데 우리 나는 어머님도 어서 오시고요. 복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투스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장미여왕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이번에 뭐 예상됐던 대로 강원도 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미 예상했던 대로 3월 달에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렸는데 우리 지금 기준금리는 아직 1.25로 아직 올리질 않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마 이것이 0.7 맞나요? 네, 이제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료 회원들한테는 뭐 끊임없이 얘기했으니까 금융 인상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은행주들하고 금융주들은 아마 상승에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더 사야 된다 그랬는데 은행주는 신고가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탄으로 무료 종목은 안 주지만 2탄으로 제가 힌트를 주면서 뭘 줬죠? 무슨 종목을 줬죠? 아무거나 사라 그랬는데요. 아무거나가 뭘까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채팅창에다. 4대은행은 그렇죠. 뿌잉뿌잉님이야. 증권주를 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증권주 어떻게 됐어요? 증권주 어떻게 됐어요? 어제 폭발해버렸죠?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투자의 안목이잖아요. 아휴. 키움증권, 미래에스, NH투자, 와, 신고가로 어제 빵빵 날라고 난리 났죠? 그럼 유료는 얼마나 수익 났을 거예요? 벌써 이걸 알고 미리 사서 들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잘못 들어왔네요? 그죠? 몬 들고 있어서 엄청나게 키움증권이 어제 신고가를 가버리고요. NH투자증권도 신고가, 미래에스테오도 신고가, 얘는 역사적 고점을 넘으려고 그러죠? 이게 다 뭐예요? 이미 힌트는 다 드렸잖아요. 꼭 무료 종목을 줘야만, 종목을 딱 찍어줘야만 돼.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저거 왜 이렇게 선물을 줄까요? 몰라서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요. 솔직한 얘기로요. 투자를 몰라서 잘못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저 상한가 바라보다가 한 번 몇 개 먹었다가 그 다음에 그냥 꼬꾸라지면 원위치 돼서 아무것도.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꼬꾸라져서 나를 망하게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서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상 때문에 사람들은 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 역시도 그랬어요. 옛날에 초보일 때는 아침부터 상 따한다고 그냥 오로지 차트만 보고 그냥 상한가 찾아다니느라 아우성 치다가 결국은 깡통 내버리고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 뭐예요? 돈 버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잠시 기분이 너무 좋을 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꾸준히 들고 4대은행 사러 지금 아마 30% 이상 수익 났죠? 한금손아버님. 그죠? 8월 27일 4대은행 37%. 이제 증권주가 나면 벌써 10% 이상 수익 났죠? 꾸준히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돈이 그냥 벌려지잖아요. 지금 무료방송만 잘 들었어도 지금 수익이 굉장히 났어요. 그럼 무료방송 종목을 줬는데 팔고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 종목이 뭐냐 하면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무료방송할 때 줬던 종목이 다 팔고 도망갔죠. 그렇게 갖고 있을 수가 있나요? 아직까지 나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분만 3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인데 부자 어머니 황금손 어머니 들고 있네? 우와, 이거 무료 방송에 어디서 줬던 거예요? 빅데이터 종목이다. 절대로 팔지 말고 비중 지켜서 오래오래 들고 가라. 어제 신고가 냈죠. 이 떨어지면요, 아유, 수익 깎아먹었으니까 이제 팔아야 됩니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가잖아요.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고 정석 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냐는 거죠. 다 도망가고 팔아먹고, 아, 전문가님 30% 40% 수익 났습니다. 마이너스 지금 다시 까먹고 이제 원금까지 까먹으려고 그럽니다. 아유, 마이너스 되기 전에 내가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댕강 잘라버렸죠. 근데 여기다 대고 템플턴의 식구가 사버리니까, 아, 제 블로그에다가 도배를 놨습니다. 하는 분이, 젊은 대학생이. 왜 그래? 이거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추세 이탈인데 왜 사는 거예요? 그 방법 비밀을 알려주세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 좋은 정보는 그냥 꾸준히 들고 가도 무슨 일 있어요? 영업의 비밀을 자, 그게 뭐예요? 투자에 정석으로 간 투자가 내가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유, 그러니까, 전문가님, 아이, 근데 저기, 어떻게 해요? 한원 시스템 계속 뒤로 가는데 잘 찾아보세요. 왜 그러는지. 이제 뭐 강력하게 올라오니까 어때요? 아,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걸 유료 방송에서 배우니까, 그냥 좋은 종목이면 흔들리지 말고 차 들고 가세요. 들고 갔더니 신고가를 내잖아요. 남들은 도망가느라 바쁜데 신고가를 내고 가잖아요. 어제 우리 유료 방송에서도 네, 다리 차오르네.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자, 참 이게 종목도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짜로 자, 이제 은행주는 갈 만큼 갔으니까 그죠? 많이 갔으니까 8월 27일부터 이제는 뭐가 나가지요? 증권주가 나간다. 증권주 사봐라. 아무거나 사라. 몇 가지 가르쳐주면서 그랬더니 어제 신고가를 내고 아우성 치죠. 미국 금리 올랐다고 나도 가야 돼. 그래서 키움증권이 신고가 뻥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려고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업이 태어나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거 상가지고요. 우리 이게 참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야, 참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랬다가 이 떨어지는데도 여기서 또 더 사가지고 이걸 들고 왔어요. 전문가님 이거 참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유료원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전문가님 그걸 팔지 못하게 하는데 진짜 떨어진 수익 다 깎아먹고 진짜 너무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 참아냈더니 역시 아름다운 수익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자, 그러면서 오늘도 또 강력하게 뭔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리원이 더 참은 것도 있어요. 사업과 예술님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더 참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줘도 괜찮은 건지 몰라. 그 계좌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었는데 말도 한번 무료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 하면 우리 산업입니다. 여기서 들고 있다가요 37%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세상에 팔지도 않고 그냥 죽어라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라 그러겠죠. 바보. 그죠? 이게 다시 사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깔고 하는데 오늘 또 신곡 전고점 돌파하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수익을 내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참. 사는 방법을 모르면 여기서 있죠. 가다가 10% 손절 댕강 자릅니다. 그렇죠? 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7%인데? 물론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본인이 전기차 수혜주를 한번 사보겠다고 샀는데 뒤로 가버렸잖아요. 그니 어떻게 해요? 팔아요? 난 비중시켰습니다. 그냥 회사 맡겨둡니다. 그랬더니 이게 변신이 돼가지고 그저 보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 수익을 아까워서 이제 수익을 점점 들면서 자꾸 들고 가니까 점점 수익은 커지고 큰일 났네. 이게 바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겁니다. 모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걸.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돼 수익이 왜 난 거예요? 야, 그게 유료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금융지 호재라고 분명히 알려줘서 좋은 정보를 샀습니다. 시황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에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에브리치님으로서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주식을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미 무료 방송에서 유료 방송하는 내용을 그대로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유료 방송 내용을 무료 방송을 그대로 100%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금리가 상승이 되면 주식시장은 더 커진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단 조건이 뭐죠? 금리가 완만한 상승이었을 때 그렇다. 그랬더니 요즘 매일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금리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하고 뭐 어디로 날아간다고요? 이야, 기사가 좀 너무 재밌죠. 그죠?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금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뭐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거침없이 뛰어오르고 있다. 참 뉴스 참 재밌죠. 언제는 금리 올라서 이제 조심해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를 조금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거죠? 템플턴은 그렇게 얘기했나요? 금리가 완만한 상승은 주식시장을 더 폭등으로 만들고 채권시장을 위축시켜서 채권 펀드를 해약시켜다가 주식을 사라. 돌아온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자, 코스피가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예측할지도 모르고요. 맞힐 수도 없습니다. 6개월의 전고점을 코스피가 돌파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건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6개월의 전고점을 돌파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아, 나 무료방송에서 들었다. 그런 사람만 3번. 못 들었다 4번 괜찮습니다. 멋진 전고점을 돌파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벌리잖아요. 그죠? 진짜로 벌리죠. 이렇게 되면 무섭죠. 이게 다 뭐예요? 펀드 환매에 대한 오랫동안 착실이 끝나고 나니까 이 펀드 환매에 대한 오랫동안 2005년부터 매물로다가 잔뜩 갖고 있던 매물이 차익 나오면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일 요즘엔 뉴스가 예측하는 게 뭐예요? 아, 이제 2231포인트까지 최고점까지 80포인트 남았으니까 이젠 그 고점까지 돌파하는 멋진 시세가 올 겁니다. 마구마구 떠듭니다.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이 어떻게 가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동업한다는 정신으로 가면 나는 결국은 돈을 벌어요. 어제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올리면서 증권주들이 다 함께 차차차하고 그 다음에 철강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쉴 새 없이 갔던 은행주들이 잠시 조정을 했죠. 그죠? 그렇죠. 예측은 예측일 뿐이에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지 예측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측을 한다면 거의 그렇죠. 100명 중에 예측하면 한 명은 반드시 끝까지 남아서 맞힐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 건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영웅이 되면 뭐 할 건데요? 그죠? 자,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서서히 반등을 강하게 할 거다. 이유는 뭐였었죠? 코큰 아저씨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다. 그럼 조만간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잘 들고 가보자. 좋은 기업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사서 그냥 보여보자. 아우 전문가님,
한원 시스템 뒤로 너무 빠지는데 그냥 잘라버릴까요? 아니요. 왜 그러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죠. 그 이유도 궁금해요. 우리 유료원들은 참 이거 보면서 이걸 참아낼 수 있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그냥 참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걸 참아낼 수 있을까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하려니 틀림없이 몰래 잘랐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같이 하니까 못 자르게 하니까 붙들고 가서 이제는 수익이 커졌고요. 배당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님도 어서오세요. 앤드류 카네기 님 이거 있죠? 안 팔았겠지. 제 방에 오셨으면. 그죠? 네. 간서치 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안 잘랐죠? 우리가 말해요. 안 잘랐습니다. 배당도 이번에 아주 짭짤하게 받았습니다. 우선주는 10% 받고요. 이게 뭔 일인지 몰라요. 배당을 많이 받았다고요, 신기동님. 배당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5,700, 네, 갖고 있어요. 네, 잘 들고 가요. 빠지지 않는데 괜히 팔면 손해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유료했던 회원들은 다 알고 있네. 그냥 갑니다. 안 팝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해드린 게 뭐였었냐면, 이제, 증권주가 최근에 간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갭스모를 어제 이제 신고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역시, 키움증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틀 전에, 3일 전에 올라온 계좌인가요? 이게 더 올라갔죠. 새우글로벌은 이렇게 추멸해서 가격이 지금 70%가 아니라 100%가 넘었습니다. 수익이. 수성도 계속 올라와서 지금 이것도 추가 매수한 건데요. 54%가 아니라 지금 아마 70% 넘었을 겁니다. 지금 뭐 국민은행도 그대로 들고 있죠. 안 팔고요. 일단 무료방 때 산 거예요. 이걸 무료방에서 사가지고요. 유료방에 오신 거예요. 8월 27일 사가지고 그런데도 32%예요. 참 신기하죠. KB은행을 언제 샀냐면 무료방송에서 4대 은행 사라 그래갖고 그때 사갖고 이거 안 되겠다. 유료방송 가자. 그 유료방송으로 오신 분이에요. KB금융. 그러면 유료는 얼마인가? 유료는 당연히 먼저 가입한 사람은 수익이 훨씬 더 크죠. 이 8월 27일 여기서 사셨고 안 되겠다 해서 유료방송을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벌써 뭐예요? 유료원들은 더 일찍 샀기 때문에 수익이 네, 감사합니다. 수익 어제 엄청 커졌죠? 마인벨리님 수익 엄청 커졌을 거예요. 어제 뭐 난리가 났으니까 그냥 신고가 나가고 여기저기서 펑펑 나가고 우리 종목들이 신고가가 무진장 나면서 어제 아우성 쳤죠? 네,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뭐 빨리 보내줬는데 못 보냈어요. 이건 벌써 한 3일 전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자, 금리 인상이 완만한 상승이 시장을 폭발시킨다. 자,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일부는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시장의 모든 걸 반영하죠. 그죠? 그 증시에 투자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믿지요. 그죠? 금리 인하가 그거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을 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비 창출을 일으켜서 경제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제 호황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도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일반적으로 보기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우리나라 안 좋다고 그러는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주식을 사려고 덤비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부진하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사려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감 경기는 상당히 안 좋잖아요. 탄핵 정국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기업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 배당도 잔치를 벌려버렸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뭐 아니 3% 우리는 SOE를 살 때도 3% 우선주를 추천해 주면서도 3% 배당 수익률을 보고 갔는데 세상에 시가 배당률이 거의 10%를 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3년치 이자를 그냥 다 정기예금 3년치 이자를 줘버린 거예요. 그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배당이 5,725원을 줬습니다. SOE 우선주를. 저는 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배당 받고 주가는 뻥 날라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주가 이렇게 날라가 버렸어요. 우리는 주로 여기서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도 없는 사람 사라고 해서 사줬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주가는 이렇게 갔죠? 배당은 5,725원 줬죠? 아니 뭐는 그렇게 배당을 많이 줬어요? 왜 우선주가 5,700? 그 지난번에 6만원대 계산하니까 세상에 9몇 프로 거의 10%가 시가 배당률이 돼요. 아휴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주냐. 대박이 나버렸죠? 그냥 이자만 받아도. 그런데도 아직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한다고 2%의 이자를 받고 2%의 이자를 받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제가 그거 해약해다 빨리 그 은행 주식 사라. 그랬으면 제 말 듣고 샀으면 지금 무서워서요. 돈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아까 봤잖아요. KB은행 32% 아니에요? 지금 더 올라갔죠. 그럼 KB은행이 35% 수익 났다고 가정하고 거기다가 2천만 원 적금 부고 앉아있지. 그걸 갖다가 은행 주식 KB은행을 샀으면 이자를 10년치가 아니라 아마 30년치 이자를 받았을 거예요. 작년 8월 27일부터 계속해서 은행주 사라고 그랬는데도 금리 올리면 더 간다 그런데도 무서워서 못 사더라고요. 자, 이제는 금리 올라가서 또 다른 효과가 나와서 증권주를 사라. 아무거나 그냥 괜찮은 종목은 사도 좋다. 그랬더니 우리 황금소나무니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또 뭐예요? 미래에셋대우증권 사래 샀더니 세상에 신기동님 무료방송에서 다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고요. 그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만한 뭐죠? 배당까지 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간 거예요. 단기 급등하는 거는 실적과 관계없이 갑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실적이 어떻게 해요? 급등을 해주기도 하지만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낮는 거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죠? 배당까지 대박을 줘버렸으니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게 바로 심리잖아요. 자, 그래서 주가와 금리의 관계를 상관관계는 뭐죠? 복잡한 연결고리를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고요. 채권은 현재 금리를 할인해서 발행된다. 만약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죠. 금리가 올라갔지만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채권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은 빠져나오시죠. 아유, 그래요. 빠져나와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금리 인상은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채권 가격을 하락해 만들어서 채권 시장의 투기성 자금이 이탈을 가속시키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벌까요? 역시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되니까.
아, 채권 가격이 또 떨어졌어. 아유, 내가 돈을 벌었는데 채권에 잔뜩 투자했더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올라가서 아유, 안 되겠어. 이걸 팔아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다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다시 가지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은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면 역시 수요 창출을 시켜서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더라. 따라서 채권 펀드는 환매도 좋다 그러는데 아유, 나는 몰라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또 하나의 효과는 뭐죠? 역시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리를 빨리 올리고 지금 은행에다 저축한 사람의 금리는 빨리 안 올려서 예대금리 차를 더 늘려가지고 수익을 올리면 다음 분기에 실적은 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실적이 또 좋아진다면 은행주는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게 바로 뭐죠? 펀더멘털이잖아요. 착하게 화이팅님 넣어서 오세요. 잘 참아내셨나요? 예, 참으니까 복이 오죠? 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가 상승 탄력에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안 팔어. 아니, 못 팔지. 돈을 더 벌어야 되거든. 그걸 뭐죠? 그런 걸 보는 눈은 결국은 유료방송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면 여기 바로 ETF 코세프 10년물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벌써 팔고 도망치라 그랬는데 이게 수익이 벌써 얼마 도망가 버렸네. 아, 채권 펀드를 해약해다가 빨리 주식 살걸. 걸 후회하면 뭐하죠? 벌써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는데도 뭐죠? 실행을 못해.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따라주질 못하면 실행을 못하는 거죠. 셀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떻게 낮방송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뭐죠? 경제의 흐름을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면 선행으로 어떤 종목을 업종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노골적으로 제가 종목 추천 안 하지만 지금 증권주 가는 업종이 가니까 매수해봐라. 나 증권주 샀다. 3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제 무료 방송을 듣다가 증권주를 샀습니다. 3번. 와, 황금소남님, 엠벨님, 부자님, 다리차고님, 뭐야 이거, 마루처럼님, 다사님, 뭐야, 돌거리, 농부에, 와, 저는 성공했네요. 뿌잉뿌잉까지도. 일찍 가르쳐줬으니까 최소한 2번은 먹었어, 2번은. 그죠? 신고가 했으니까 2번은 먹었어요. 양봉을. 이게 투자의 안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유료원들은 언제요? 벌써 사서 들고 있죠. 수익이 많이 났죠. 종아리 없어요. 종아리 없으면 저 밑에 들고 있는 거 빨리 잘라다가 샀어야죠. 저기 안 가는 종목들 보이는데? 나는 성공자님, 저거 본전 찾으려고 안 팔았잖아. 그죠? 저는 죽어도 본전 찰 때까지 못 팝니다. 우리 후배가 진짜 아주 똥꼬집처럼 그런 애 있어요. 뭐예요? 아니, 중소기업은행 팔아다가 뭐죠? 우리은행 사라 그랬더니 본전 찾을 것 때문에 안 판대요. 우리은행은 저만큼 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놈의 고집을 어떻게 꺾고?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제가 한 고집 하거든요. 아주 훌륭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나는 성공자님도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니까 그냥 추측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어떻게?
가서 출발하는 종목은 또 무서워서 못 사고 이렇게 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더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의 자신의 심리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공부를 안 한 사람과 공부한 사람은 벌써 계좌 수익 자체도 벌써 차이가 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계좌가 수익이 더 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같은 유료원도 차이가 납니다. 왜요? 공부할 때와 안 할 때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상승인데 아직도 안 갈 거라고서 지금 버티고 있다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따라가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스피가 많이 또 올라오네요. 자, 뭐가 올라? 어제 뭐 신고가가 뭐 장난이 아니랐어야지. 전부 여기 신고가. 진짜 그런가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심리 제어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냉정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유료원도 똑같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 주식이 조정할 때 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살 때는 조정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이 폭등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7% 이상 확 올라가니까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자신의 심리를 아직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깎아줄 때 사야 되는데 올라갈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자기만 빼놓고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공부가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제약 종목이 펑펑 날아가는 종목이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상상 외로 많이 갔죠. 삼천당 제약. 뭐야?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서 들고 와서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대 양봉이 딱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내 종목, 제약 종목이 안 가는데 이리 갈아탈까요? 아이, 그냥 좋은 종목 들고 가세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니, 얘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 인공눈물이랬는데, 인공눈물. 아니, 사가지고 계속 그냥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들고 온 거예요. 또 사고, 여기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올라갔다 또 떨어져 또 사고. 이랬더니 지금 여기까지도 팔았나요? 안 팔아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는데 팔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하니까, 아이, 갈아탈까요, 일리요? 아니, 그렇게 추천할 때는 못 갈아타고 왜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나 빼놓고 더 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제어하셔야죠. 그죠? 주식에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르는 주식과 떨어지는 주식만은 분명히 있죠. 때문에 오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떨어지는 주식을 냉철히 팔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본전 찾을 때까지 죽어라.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님, 제가 주식 하나 보유했다가 2년 만에 본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재무 분석을 쫙 해줬습니다. 좋은 종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네요. 그거 왜 2년 동안 들고 오신 거예요? 그냥 갈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고 잘 버는 기업이라면 이렇게 1년을 참아도 좋은 일을 벌려주지만, 그죠? 부실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보전이 왔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가지도 못하다가 이제 겨우 본전이 왔대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좋은 기업에 동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 버는 기업에다 동업하라 그러면 떨어졌다도 내 좋은 기업은 또 갑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큰 수익을 나는 거니까. 부자 될 확률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가장 어려운 게 공포, 희망, 탐욕 등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 조절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장대양봉 나면 쫓아가고 싶고요. 그죠? 나만 빼놓고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사면 더 갈 것 같은데 여지없이 사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고 나서 조정 10% 가면 손절입니다. 10% 손절. 아니 왜가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야.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초보자 투자자들은 거의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니라 유료 방송을 많이 들은 사람도 사는 방법을 몰라요. 템플턴의 방에 와서 딱 들어보고 나더니 나는 여태껏 사는 방법 엉망이었었고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다 뭐죠. 올라가면 사고, 그죠? 장대음봉이라고 사고, 올라간다고 사고, 샀다가 떨어지면 손절. 손절은 왜 했죠? 그랬더니 손절 이유는 뭐예요? 추세가 떨어지니까. 그럼 추세가 떨어지면 무조건 다 손절인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니 기업이 돈을 잘 보고 잘 보는데 왜 손절을 했어요? 그냥 보유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몰랐습니다. 손절해갖고 500만 원을 날리는 우리 회원도 있어요. 5천만 원 몰빵했다가 500만 원을 날렸어요. 왜 손절했어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손절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종목은 손절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들고 가서 27%가 빠져도 들고 갔더니 수익으로 돌아오면서 더 커지더라.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파는 건데.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올바로 그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쉽게도 제 유료 방송에 오는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분들이 하나같이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제 방에서 와서 딱 들어보더니 여태까지 내가 사는 방법 잘못됐네. 그래서 많이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샀는데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분석을 해봐라. 분석해서 좋은 종목이면 빠지면 어때요? 30%가 빠지면 어때요? 37%가 빠졌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좋은 일을 벌리더라. 그러면 이제 사는 방법을 알면 언제 더 사요? 얘가 뭔가가 돌아서서 사라고 신호를 주면 그때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익을 주면서 얘들아 좋은 종목은 안 파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제가 그래서 크게 오를 주식을 그죠? 크게 오를 주식을 어렵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10 내지 30%만 먹으면 뱅강 수익에 만족해서 팔았더니 점점 더 가버리는 거야. 그니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얘기합니다. 삼양식품. 우리 간서치님 맛있겠네요. 시세가. 그쵸? 맛있게 나왔어요. 추가 매수에 거시기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농심은 거꾸로 가, 농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문가님. 오늘도 또 신저가 깨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비중 축소. 우리 유료원 날려버렸습니다. 이날입니다. 날려버렸습니다. 참 재밌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유료 방송에서 했죠.
그럼 얘는 왜 안 잘라버렸습니까? 수익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잘라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한가요? 궁금한 건 뭐예요? 실적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냥 우량 종목이라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분석해보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팔고 농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너무 그 다음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면 충분히 이익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충분히 이익이 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오늘 어떻게 된지 저는 모릅니다. 수성. 충분히 이익이 날 때까지 안 팔았잖아요. 자, 이건 또 팔았나요? 얼마 수익이 났을까요? 안 팔았어요. 지난번에 100몇 프로 나 있는데도 안 팔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려갔어요? 수익이 100몇 프로씩 다 난 거예요. 수성이도 170%인데 추가 매수해서 지금 100% 나 있고요. 100% 나 있는데도 수익이 그 전에 샀으니까 얼마나 났겠어요? 하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원익 IPS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이 다시 올라갔네. 아주 무료 방송에서 저거 전문가님 더 사도 될까요? 왜 못 사십니까? 사시죠. 샀는데 가다가 떨어졌다, 더 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네.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한양 ENG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죠. 자, 그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줬는데 아이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아무 이상 없어요. 수익을 깔고 있잖아요. 판 사람만 손해보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50몇 프로 수익 났다가 떨어지니까 속상하지 물론. 그런데 장기 투자라고 기업이 괜찮으면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팔 수도 물론 여기서 추세로다가 차에 실어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내가 진정한 장기 투자라면 무료 방송이 여기서 줬으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팔고 사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팔지 말고 장기 투자라면 좋은 종목을 보유했다면 안 팔고 들고 가는 것이 내가 진정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어우 진짜 이거 배 아프게 많이 올라갔네. 그죠? 그러니까 벌써 며칠 전에부터 증권주를 사라. 공짜로 준다. 바닥에서 똑같이 유리원하고 똑같이 준다. 그랬더니 어제 잔뜩 올라가면서 신고 깔려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우린 투자를 보면서 가만히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 그렇게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 바로 세 번째. 뭐요? 심도 있는 기본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따랐던 이유 하나뿐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유련이 그렇게 들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거 하나 이유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분석하는데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보고 혹시라도 모를 악재가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았다면 매수를 망설일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할 이유도 별로 없더라. 따라서 좋은 기업이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보유하고 간다. 농심은 실적이 부진하고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원가 부담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삼양식품은 동남아에서 폭발적인 매수가 늘어나서 수출이 더 늘었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동남아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을 안 팔았던 거예요. 안 팔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아, 이런 게 진짜 천기누설을 막 강의했네. 그죠? 유료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분석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전문가님, 재무분석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죠? 최소한 자신의 돈을 자신의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은 선택한 종목으로의 손실 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유료방송 갖고, 전문가님, 내가 STX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무슨 뭐 예상되는 게 있나요? 제가 그건 모릅니다. 그건 왜 사셨어요? 돈 못 버는 기업에다. 사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뭐, 그 몇십 프로 나서 좋았다고 그랬는데 정지돼 버렸고요.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제 방에는 돈을 못 벌면 일단 잘 안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저도 3월 31일 이후에 어떤 액션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해 원칙을 따른다면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당신의 생각을 투자의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면서 좋은 종목을 믿고 들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역시 기본적 분석인 재무 분석을 잘 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갈매기님 어서 오세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고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전문가님 차트 보니까 갈 것 같아요. 가기도 하죠. 안 가기도 하고. 그런데 재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70%의 종목들이 최소한 제 생각에는 70%의 종목들이 역시 실적이 꾸준히 갈 때는 잘 가더라 그 말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는 것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 기업을 분석해서 재무 분석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종목. 일단 어떤 종목에서도 우리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재무 분석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좋은 종목을 동업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질 거를 기대하고 들고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차트만으로 본다면 여기서 사야 되겠죠. 그렇죠?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은행에다 돈 맡기는 대신 위험에 노출시켜서 기업에다 동업을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기업이 아무래도 돈을 잘 못 벌고 돈을 까먹고 갖고 있는데 보타바이어? 오늘 뭐 유상증자 1000매덕? 아니 전문가님 보타바이어는 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보타바이어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예금요 오래간만에 하셨네.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복락하고 돈도 3년 이상 돈도 못 벌고 도대체가 뭐죠? 전액 자본 잠식이고 이런 데도 왜 망하지 않는 건가요? 도대체 상장 폐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죠? 기술로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얘가 상장 폐지가 잘 안 되고 자본 잠식에도 또 이번에 뭐 유상증자에서 또 살리겠다고 식을 사가지고 그저 상을 먹어보겠다고 엊그제하다가 3월달에 제 방에 오셔갖고 전문가님 상 나간다고 그래서 샀다가요 50% 손실 났는데 어떡할까요? 쭈삣쭈삣대고 못 잘라요. 자르시죠. 안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돈 다 뺏겼습니다.
물론 저도 다 못 맞춥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죠? 제가 뭐 다 맞추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신인데 그냥 찍어서 제가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는 일단 돈 벌 확률보다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지, 템플턴이 다 알아서 미리 점 찍어서 딱딱 맞춰가지고 뭔 자르고 뭘 맞춰서 다 맞춘다면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다만 대응을 해봤을 때 내가 좋은 종목으로 2,000개 종목에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는데 굳이 돈을 못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내가 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이거는 우연히 기회가 좋아서 상한가로 가면 내 입에 연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숫자로 증명해 봤을 때 돈을 못 벌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못하게 막은 것뿐입니다.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 가끔씩 종목들을 자꾸 사보라고 흘려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은 주식을 몰라서요.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깡통 나가지고 어떤 걸 사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장대 양봉만 나면 쫓아가서 사가지고요, 계좌를 들고 왔는데 수익 난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부터는 자신의 마음을 버려라. 완전히 버려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갈 수 있다.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손실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사면 돈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손실이 너무 커진 거예요. 몇 년 동안 수익 난 게 없는 거예요. 이 방 저 방 전문가 방 다니면 뭐예요?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다 바꿔라. 싹 자신의 마음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그것이 서서히, 요즘에는 이제 종목을 사서 수익이 하나 두 개씩 늘어나니까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지만 아직도 그게 그 하루아침에 고쳐질까요? 그죠? 자, 그런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좋은 종목 꾸준히 들었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나 혼자만 안 갈 거라고 자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오셨는데요. 또 한 분은 세상에 주식시장에 혼자 하시다가 딸랑 두 종목만 들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또 사고 또 사고 떨어지는데도 더 샀어요. 뭘 잘못하는지 몰랐던 거죠. 지금 본인이 뭘 잘못하신지는 아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골고루 나눠서 담으시죠.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요, 주식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뭘 내가 잘못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죠. 아니, 시장은 많이 올라가는데 난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수익이 펑펑 올라가는데 수익이 엄청 커졌다는데 왜 나만 그러는 거냐?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마 갈등이 가장 심할 게 그럴 거예요. 자, 이 전문가가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전문가가 하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이 전문가가 하니까 또 여기서 자르라고. 아니, 어느 전문가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갈등이 생겨서 나는 그게 뭐죠?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가고 어떻게 사서 어떻게 가져가는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얘기 들으면 여기서 흔들리고, 저 전문가 얘기하면 거기서 흔들리고,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여기서 또 흔들리고. 그럼 나는 뭐예요? 기준이 없으면 매일 흔들리다 수익은 못 내고 답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그러니까 와서 공부해거든요. 무조건 그냥 다 분산만 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네.
돈이 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거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갔을 때 어떤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도 자신의 원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들고 가는 투자 철학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역시 명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죠? 자신만의 원칙을 갔을 때 장기 투자했을 때 승리하는 길로 가더라. 그런가요? 자, 어쨌든 은행주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이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네요. 뭔 종목일까요? 예, 시장이 오늘은 뭐죠? 시장은 조금 코스피는 올라왔고 코스닥은 조금 빠졌네요. 자, 벌써 같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지났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유료원이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뭐냐면 자, 녹화 아까 얘기했던 농부의 금님도 어서 오시고요.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아까 기본적 분석. 사실은 기업 탐방이나 뭐죠? 경영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재무 분석을 얘기합니다. 재무 분석을 잘만 봐도요. 그죠? 나는 보기 천만원인데 어서 오시고요. 재무 분석만 잘 봐도요. 기업이 부도날 기업인지 아닌지 뭐 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진해운도 이미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사라는 얘기를 절대로 말을 안 했고 그런 종목들은 근처에 가지 마라. 황금송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것이 결국은 재무 분석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자,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남들이 열광하는 인기주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물론 남들이 열광하는 인기주는 주가가 급등해 주니까 짜릿한 수익을 먹죠. 그죠? 짜릿한 수익을 먹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원이 와가지고 전문가님 언제 잘라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게 뭐죠? 이화공연인가요? 예. 언제 잘라요? 전문가님 잘라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잘라줬습니다. 제가 자르고 나오시죠. 그래요? 네. 아침에 문자를 보내서 여기다 대고 잘라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100% 먹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00% 먹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100%를 먹었대요. 그렇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인기주가 잘 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뭐죠? 장기 투자자라면 남들이 어느 인기주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단타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주식이 바로 인기주잖아요. 그럼 인기주의 경우 생존 편견이 작용해서 우리는 성공한 기업만 기억하고 실패한 기업은 기억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론 테마주를 무조건 배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테마주를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분석해서 용기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매수해서 들고 있더니 테마를 붙여서 날아가고 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인기주를 매수했다가 돈을 벌으면 상당히 좋은데 70%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30%의 사람만 벌고 70%의 사람은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저거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알았어요. 문자 보내줄게요. 그래서 아침 10시쯤 돼서 여기는 이제 거래량 틀었으니까 빼고 나오시죠. 그래서 잘랐습니다.
자, 그래, 인기주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럼 인기주에 대해서 말할 때 가치 투자자의 눈에서 보면 그 주식이 비싸게 보이나요? 싸게 보이나요? 당연히 비싸게 보이죠. 더더욱이나 안전마진이 없죠. 그죠? 주가가 원하는 수익률만 반영하고 있어서 리스크는 전혀 반영하지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의원도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서 어제도 자, 이 기업을 한번 봐봐라. 돈을 너무 잘 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업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싸다. 그러면 동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샀습니다. 사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진정한 가치 투자 아닌가요? 그러면 가치 투자를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들고 가면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 지가 알아서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뭘 하죠? 아유, 가만히 있어봐. 차트에서 갈 것 같아. 이평선이 수렴했으니까 뻥 날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날라가죠. 그죠? 겁나게 궁금해요. 이평선이 수렴했어. 한번 신호 줬습니다. 나 이거 안 하니까 우리는. 이평선이 수렴했습니다. 이제 돌파했습니다. 눌렀습니다. 거래량 터졌습니다. 떨어지네요. 거래량 없네요. 이제 주워 드시죠. 이제 슬슬 주워 가지세요. 그랬더니 또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부터 또 신호 왔네. 조만간 한번 날아가겠군. 조만간 한번 날아가고 또 한번 신호 줬는데 딱 거래량 급감. 뻥 날아간다. 쫙 자르시죠. 에? 단타할까요? 가끔씩 제가 차트 기법을 얘기해 주지만 사실은 저희는 안 하고 있죠. 그걸 그냥 이게 가치가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기업의 가치는 2000억이 넘어. 그럼 뭐야? 주가는 많이 올라가 보일 뿐이지만 주가는 아직 싸잖아. 그러면 나는 동업해야지. 제가 어제 뭔 정보를 보여주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건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러면 지금 무서워서 못 사요? 그냥 사면 되잖아요. 샀습니다. 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치 투자잖아요. 주식의 질, 성장, 가격 기준을 충족시킬 때만 자신의 투자 철학의 판단에 따라서 주식을 소유하면 그건요, 팔라고 해도 안 팔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좋은 종목 샀으니까 이제 팔고 나오시죠? 전문가님 아직 저평가인데요. 안 팔아요. 제가 팔 이유가 없잖아요. 동업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뭐죠? 간사치님 힌트 드릴까? 아마 있을지도 모를 텐데. 황씨가 붙었는데요, 황씨가. 저는 트씨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트집을 맞아가지고, 그죠?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골치 아파. 무슨 반덤핑 판정을 한대나 어쨌거나. 자, 이것이 우리가 열광하는 인기주보다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매수해서 가져갔더니 좋은 일이 서서히 벌어지면서 돈이 커졌더라고요. 우리 유리원이 와가지고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진짜 참기 힘들었어요. 어떤 걸? 진짜 SO일은 제가 생각만 해도요. 너무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왜?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사줘가지고 쭉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참아내려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 $80만 마이너스. 어찌할까요? 장미영이 아까 얘기 벌써 했는데 우리는 매도했다 안 했다? 했다. 왜 그랬을까? 이따 종목 진단 시간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걸 참아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죠? 7주면 그냥 장기로 보유하시죠.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럼 다시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참 농심이 못 가는 이유 아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왜 못 가? 실적 부진이에요. 왜? 소매값은 올라가지 실적은 부진하지. 이번에도 4, 4분기 또 실적 부진이에요. 네, 제주 큰 손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농심은 떨어지고 삼양식품은 올라가잖아요. 삼양식품 수출이 더 잘 돼버리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못 가요. 물건이 팔려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러면 물론 단기적으로 안 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또 5번째 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그죠? 열광하는 주식이 중요한 거 아니라 좋은 기업을 매수하기 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장기로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3년에서 5년을 끊임없이 들고 가라고 악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료방송 제가 전문가로 나오면서 시작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들고 갔더니 진짜 돈이 벌리지 않냐. 그러면 찾는 건 누구 되냐. 끊임없이 그 안에 1년에 서너 번씩 주가를 흔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거다. 그런데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 기업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힘뿐이 없다. 뭐 종목을 샀더니 역시 실적이 부진해져요. 지금 변하는 게 뭐죠? 저 아까 황금소나무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전력이죠. 지난번에 우리 잘랐다고 그랬죠. 저 솔직히 고백해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이걸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청기누서로 막 해도 괜찮은 건지죠. 한국 유료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무료방송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자, 한국전력이 처음으로 61선 돌파했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잘랐던 이유는 지난번에 살짝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실이 지금 여기까지 얼마 30 몇 프로 거의 30 한 4, 5%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반등해주고 있죠. 그럼 외국인 조금 사면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아는 이유를 한번 써보시죠. 그럼 여기서는 왜 잘랐습니까? 분명히 무료방송에서 종목 진단에서 알려줬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했죠? 한국전력의 펀더멘털은 뭐예요? 석탄이잖아요. 화학발전소가 가장 많잖아요. 물론 원전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원자재가 비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자재가 비싸지면 얘는 실적이 부진해질 걸 뻔하죠. 그게 펀더멘털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당분간 어렵겠다. 근데 지금 뭐죠? 석유값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석탄값은 어떻게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돼서 지난번에 일본도 외국인들이 사면서 일본 도쿄전력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나라도 역시 여기에 67만 주 외국인이 매수해서 강력 매수했습니다. 조사해 보시죠. 67만 주를 강력 매수해 거래량 터지면서 외국인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팔았나요? 기관이 끊임없이 팔았죠. 개인들은 계속해서 본전 찾겠다고 이제 매수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한번 비중 가벼운 사람 잘라라고 했습니다. 손실을 일단 면했습니다. 그럼 다시 살까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살 때가 오면 삽니다. 지금 유료방송하는 얘기를 지금 무료방송에서 그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안목이라는 게 뭐냐? 자, 투자의 목적이 뭐죠? 그죠? 투자의 목적은 뭘까요? 투자 제1의 목적은 돈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돈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잃지 않은 방법은 뭘까요?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이
방에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한 데서 나온다.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지 못하는 거죠. 아유, 필턴 전문가니 안 보고 있으니까 저걸 내가 잘라야 돼. 아니, 안 보니까 내가 몰래 사봐야지. 사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 사지 말랬더니 그냥 몰래 또 질렀어. 그죠? 아,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 또 떨어져서 쌍코피 나니까. 아이고, 참, 왜 그렇게 그냥 몰래 하는지. 자, 훌륭한 투자 기회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 유료 방송에서 가끔 얘기합니다. 몰래 한 사랑은 돈이 많이 들어. 차라리 그럴 바야 짝사랑을 하는 게 낫지. 그죠? 짝사랑하면 돈이 드냐, 뭐가 드냐. 그죠? 몰래 한 사랑 제발 좀 하지 마. 돈 너무 많이 들어. 차라리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몰래 한 사랑은 안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돈이 덜 들잖아요. 아, 살 기회가 됐을 때, 사라는 신호가 줄 때 사야 되는데, 몰래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사봤더니 여지없이 쌍코피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훌륭한 투자 기회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래요? 워런 버핏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무서운 사람이죠. 자, 주식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기업 경제라든지 시장 관련 뉴스라든지 기업 실적이 끊임없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아예 전문가님 힘들어요. 자, 힘들죠. 더군다나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주시장이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데 저걸 어떻게 현금을 들어? 현금 20%를 들고 계시죠. 자기 계좌에 현금 20%는 항상 보유하고 있으시죠.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현금은 뭐다? 최우량 종목입니다. 제가 그러죠. 현금이야말로 최고의 우량 종목입니다. 그래서 20%를 보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 참습니다. 돈만 있으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사보기도 하고, 아, 이 우량 주니까 장대 음봉 나오면 내일 당장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사봅니다. 이렇게 샀는데도, 장대 양봉 나서 샀는데도 손실죠. 우량 종목을 장대 음봉 샀는데도 또 떨어져. 아, 도대체 전문가님 어떻게 사는 거야, 사는 방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매매 활동을 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매수가 옳고 좋은 종목을 매수한 것이 확실히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건데도 사람들은 나는 돈 벌 수 있다는 자신감에, 아니 전문가님 우량 종목이잖아요. 농심이 우량 종목인데 아 그걸 왜 잘랐어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들고 가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를 때는 이유가 있어야죠. 우량 종목을 자를 때는 분명히 근거 있어야 자르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이 막 자른다면 그건 투자자가 아니죠. 템플턴이 농심을 잘랐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유료한테 무조건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유료한테 안 한다고 다 나갈 거예요. 이유가 있죠. 이유를 조사해봤는데 조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우량 주니까 들고 가면 다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장미여왕님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농심을 왜 저기는 자르고 있었을까? 근데 나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80만 원 났는데 정관님 진단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벌써 저기는 잘랐다고 그러고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조건 우량주를 자를 거예요? 아니, 장기 투자인 전문가가 어떻게 잘랐을까? 왜 이유가 있어서 잘랐을까?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죠? 에이, 전문가 미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상승장에서 현금이 적이지만, 그죠? 상승장에서는 현금이 적입니다. 내가 풀 베팅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현금 20% 보유하고 있는데, 참, 그게 아주 왼수같이 보이거든요. 빨리 가서 더 사야 되는데, 참, 그래, 어떻게 현금을 어떻게 들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미워 보이는 거예요. 뭐가? 현금이. 그런데 참, 이게, 그죠? 관심 종목이 목표 매수가까지 오면 주저하지 말고 매수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을 해야 되지만 내가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전문가님,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네.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 그러죠? 워런 버핏이, 우리로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매수 기회가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 그럼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잘못하면 맥점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LG, 그죠? LG 전자, 뭐야 이거? 우선주입니다. 또 나가네요. 또 정고점 돌파하고 가네요. 참. 이게 제가 무료 방송에서 럭키금정 샀냐? 럭키금성 샀냐? 지금 럭키금성이 신고가고 나고 지금 난리 났죠? 그죠? 그러면 유료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럭키금성 난리 났죠? 갑니다.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럭키금성 있어요? 없죠? 럭키금성 있어요? 샀어요? 못 샀죠? 전문가님,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요? 여기서요. 또 올라가잖아요. 나만 빼고 또 가잖아요. 또 가잖아요. 사요? 안 삽니다. 안 사요? 왜 안 삽니다. 우리 전문가님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우량주인데 사시죠? 안 삽니다. 무슨 저런 전문가가 다 있냐 진짜.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 장대 음봉에 이제 사야 하잖아요. 안 삽니다. 장대음봉을 사랑하는 우량주는 장대음봉 사랑하는 안 샀습니다. 이게 유료 방송이냐 무료 방송이냐 잘 모르겠네. 안 샀습니다. 언제 샀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못 사게 막으니까요. 우리 유료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료원이에요?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대고 추천을 딱 나가니까 유료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참을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뭐죠? 안 사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깎아준다니까. 깎아줘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게 뭐예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 매수하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 삼양식품. 매수하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삽니다. 아니 이렇게 떨어진데도 안 사요? 장대음봉 나왔으면 빨리 사야 되냐면 우량 종목이잖아요. 더 사서 들고 가셔야죠. 안 삽니다. 그렇대. 여기서 샀더니 추가 매수 그랬더니 기절 초풍하는 거죠. 아니 지금 수익을 이렇게 줬다가 지금 130 몇 프로 줬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사래. 아유 날 아주 잡어라 잡어. 우리 의료는 실제로 이랬습니다. 잡어라 잡어. 아니 손실을 지금 수익 냈다가 이거 다 까먹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또 사래. 아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간서치님 신났겠다. 아유 저기서 추가 매수에 그냥 왕창 올려줬으니 돈이 얼마야. 가만히 있어봐.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농심은
아, 뒤로 가고 있는데. 쟤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진짜, 이걸. 아이, 야, 가서 끌어내리든지 해야지. 간서치님이 속상하겠는데. 자, 그래서 투자라는 것을 어떻게, 투자라는 것을 어떻게 가는지를, 야, 그러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냥 깎아줄 때까지 기다리라도 그냥 못 참고 쫓아갔었다. 쌍커피 딱 나면. 아이고, 죽겠네. 자, 6번째 갑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타이밍이라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항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가격 성장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에 그 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내가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좋은 투자인지를 검증해보고 자신의 마음에 통과가 됐다면 어떻게 해요?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다가 기업의 가치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정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저평가야 고평가야? 저평가인데. 기업은 돈 잘 벌어? 잘 버는데. 가면서 고민 좀 해봐야 된다. 아까 뭐 이상한 걸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나도 사봐야지. 진짜 대박 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료방송에 와 있는데 제가 금년 2월달인가? 아니야. 작년 2월달이죠. 우리 유료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지금도 유료 회원이지만 뭐냐 하면 현대 제철입니다. 재밌습니다. 공부 재밌어요? 세상에.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기관이 900만 주를 샀어.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900. 야, 우리도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2월 5일 날 본인이 조사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 뭔 일 났어요? 아무 일도 안 났죠. 돈만 벌고 있죠. 이렇게 쭉 들고 있으니까 2월 5일 날 샀대요. 쭉 들고 있으니까 아무 일 없죠. 얼마요? 39% 벌고 있네. 제 무료 방송을 눈치껏 샀대요. 물론 이제 지금은 유료 방송 하겠으니까 이제 몇 개월 됐죠. 어때요? 간서치님.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도 있어요. 나만 몰랐네. 제 무료 방송에서 다 이미 그 슬쩍 흘리는 말에 그거를 힌트를 잡아서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9%나 있대요. 우와, 대박이죠?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갔죠?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을 따라가거나 장대 음봉이면 강력 매수하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고자 하는 가격대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셀리님이 유료 회원이니까 그죠. 정말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돈이 있으면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현금, 그게 바로 현금이야말로 최고의 우량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못 견디라는 거죠. 그죠? 단순히 그냥 투자하고 싶다고, 많이 올랐다고 떨어져서 50% 세일하면, 전문가님, 제가요, 이거 맞나요? 네. 전문가님, 세일했잖아요, 세일. 16,000원짜리가, 8,000원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50% 세일하니까 샀는데, 손실이 많이 났네요. 어떡할까요? 투자자들이, 초보자들이 꼭 실수 범하는 게 뭐냐면요.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50% 세일하면요.
그냥 세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죠. 백화점에서 오늘 구입했던 가방을 100만원짜리를 50% 세일해서 50만원 준대. 줄 섭니다. 그런데 거기 줄 서는데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그죠? 50% 세이면 이거 살라고 덤벼요. 50% 세이면 안 사. 더 떨어지겠지 뭐. 더 떨어지겠지. 이렇게 배짱을 부려야 되는데 빨리 가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죠? 명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명동에서 무슨 일이 벌었어요? 에? 저기 아르마니아 티 하나 파는데 뭐 몇만 원짜리인데 새벽부터 3시부터 줄 서서 300명이 줄 서 있습니다. 그걸 또 뭐 사가지고 뭐 인터넷에 팔면 뭐 몇만 원이 남는데나 한정품이래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군중심리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 한정품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한정품 만들겠죠. 한정품이래 세일합니다. 한정품 이거 오늘 못 사면 도저히 없습니다. 또 가서 사다가 내가 필요하면 사고 아니면 안 사는 거지. 그걸 꼭 가서 줄 서서 사가지고 돈 몇 푼 먹겠다고 가서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주식을 샀으면 돈을 더 벌었는데 주가가 가지 않고 등락을 거듭할 때 추천하면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매수하죠? 장대 양봉에 딱 나오는 순간 뒤늦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쫓아가서 매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전문가님 오늘 많이 올랐는데 저거 쫓아가서 사면 안 될까요? 왜요? 충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전문가님 빨간불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오늘 갭상승해서 전고점 돌파했는데 쫓아가서 사면 안 될까요? 이럴 때 사서 사라고 그냥 이럴 때 사라고 줘도 안 사다가 장대 양봉 나오면 왜 따라가서 사냐고요? 깎아주고 안 사? 네. 버스 보내. 리무진이 올 때까지 나는 안 사면 되지. 더 저 뒤에서 멋진 리무진이 나한테 온대. 그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리무진을 못 기다리는 거죠. 내가 쌍코피가 나도 버스를 쫓아가서 타고 싶죠. 맞아요? 그죠? 쌍코피 나도 버스 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참아야 되는데 가장 나쁜 매수 방법이고 사고 싶을 때 차라리 한 템포를 늦춰라. 정말 내가 사고 싶을 때 저걸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안 사는 거네. 내가 진짜 사야 될까? 안 사도 되잖아. 근데 왜 산 거야? 내가 사고 싶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제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절약해서 10만원씩이라도 절약해서 요즘 통신주가 날라갔습니다. 그럼 통신주 사면 됩니다. 10만원 사고 내일도 10만원, 한 달에 또 10만원 절약했으니까 또 그 다음 달에도 사고 사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절약하는 방법은 뭐죠? 아까 명동에서 아르마니아 명품을 한정품이라고 사서 줄 서는 분이 그 돈을 갖다 주식을 사는데 사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더 커지죠. 그러면 그걸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필요하면 사고 내가 필요하지 않고 좋아서 산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셀린이 봐요. 내 이 주식이 좋아서 사면 사지 마세요. 근데 이 주식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사요. 너무 쉽다. 그죠? 네. 나 주식을 꼭 저건 사야 됩니다. 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사세요. 근데 나는 LG전자가 너무 좋아요. 그럼 사지 마세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사는 거는 10중 팔고 집에다 갖다 놓고 안 씁니다. 비싼 운동기구 러닝머신 샀습니다. 좋아서 샀습니다. 내일부터 좀 운동 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그래서 샀는데
일주일이 처음엔 사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벌써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는 뭐에 서 있어요? 전부 빨래거리나 잔뜩 올려놔요. 셀리님도 경험 있네. 빨래거리나 잔뜩 올려놔요. 참. 이게 뭐예요? 좋아서 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낡으면 어떻게 해요? 자리 차지하니까 저런 민수 같은 거 저거 버려야지. 그걸 갖다 버립니다. 참. 내가 좋아서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필요해서 사는 걸 사면 절약이 됩니다. 절약이 되는 건 어디다 사요? 그 돈 절약되는 걸 다 주식 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을 배워서 밥 먹듯이 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배당금이 외국인들한테 무진장 나갔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봐요. S-오일 하나만 해도 본주가 5,700원, 우선주가 5,725원을 줬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주주가 됐다면 그 돈이 안 나가도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서 동업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진짜 스승님이 말하는 주주가 되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배당을 외국으로 안 뺏기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오래 생각하고 빨리 행동해라. 근데 거꾸로 행동해요. 빨리 생각하고 오래 행동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급해요. 급해. 행동부터 해놓고 분석합니다. 그죠? 사놓고부터 분석하죠. 사기 전에 분석을 오랫동안 하고 사면 되잖아요. 장기간 투자한다는 것은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뭐와 관련된 문제죠? 많은 사람은 장기 투자를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제가 유료온도를 이끌어가면서 지금 이제 작년 8월달, 재작년 8월달에 시작해 2015년 8월 17일날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하고도 이제 2년째 다가오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시간 여행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 투자할 생각을 하고 들고 가라. 그렇지만 장기 투자는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도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 여행이 아니라 오히려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님, 좋은 종목 샀는데 내가 3년 후엔 잘 들고 갈까요? 아유, 장대음봉만 2개만 쏟아져 봐요. 무서워서 내일은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 언제? 싹 잊어버립니다. 그럼 시간 여행은 말로 시간 여행이지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누구예요? 자신의 마음이잖아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태도잖아요. 태도를 나는 갖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이 해줄까요?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주가를 쳐다보는 순간 자르고 말아버려요. 장기 투자의 의미는 한 주식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언제까지 이러한 원칙적인 장기 투자 철학과 주식 방법을 막상이라고 해서 바꿀 이유도 없고 안 간다고 해서 바꿀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종목이라는 걸 확신을 했다면 그것을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못 참는다는 거죠. 역시 못 참고 잘 참아낸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주식 투자를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주식을 사서 충분한 분석,
충분한 오래 생각 없이 갈 것 같아 빨리 사가지고 안 가니까 못 기다려.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기업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오래오래 들고 갈 수 있겠죠. 나는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좋은 종목이 아니까 오래 들고 갈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빨리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오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종목이 확신을 가졌을 때 즉시 행동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투자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네.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세요? 네. 존경하는 중개인, 그죠? 브로커, 그죠? 증권사에 가니까 영업직원이 있어서 제가 상담 시커냈더니 저걸 맡기면 내가 좋은 종목 사서 돈을 벌어주겠습니다. 전 주식은 처음이라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맡기시죠, 돈을. 자, 또 친구가 주식 돈 벌었다고 옆에서 또 속삭입니다. 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종목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야지. 그 돈 많이 벌었냐? 내가 어느 종목에서 얼마 먹었잖아. 몇 %. 그때는 진짜 좋았지. 그러면 이런 건 왜 얘기 안 한 거야? 이런 건 얘기 안 하니까 또 돈 얼마 이런지 따는지 알 게 뭐야? 그럼 거기에 또 기가 얇아가지고 주식가 하나 쓰니까 또 기가 넘어갑니다. 소가 넘어가요, 그죠? 가만히 있어. 황소가 넘어가는 건가? 사람이 넘어가는 건가? 넘어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진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누구예요? 자신이잖아.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힘들다고 안 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찬반 양론을 비교하는 것도 자신이요. 상황이 어려워서 잘못되는 것도 자신이요. 돈을 잃는 사람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 역시도 왕초보 때는 시장이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기 때문에 돈을 잃었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짠가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다툼이 생깁니다. 템플턴 전문가는 분산 투자하래. 왜? 아직 재무 분석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서는 야, 돈을 버는 거는 집중 투자지. 무슨 분산 투자에서 언제 돈을 버냐? 셋이서 싸움이 벌린 거예요. 나는 템플턴님의 말을 믿고 갈래. 아직 난 분석 능력이 없어. 후배가 증권사 직원입니다. 돈을 맡기려고 딱 그랬다가 템플턴님 말을 듣고서 멈춰버렸대요. 너무 잘했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면 셋이 싸우다가 한 사람은 방법대로 배운 대로 정석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은 집중 투자하고 기업 분석도 모르는 KNC 글로벌 엔티파에다가 몰빵했다가 깡통. 또 하나 신용 걸었다가 깡통.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업을 분석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부터 했으면 깡통 났을까요? 집중 투자 안 했으면 깡통 났을까요? 300만 원만 담았어도 괜찮은데 그걸 그냥 3천만 원, 1억을 갖다 담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죠. 그잖아요. 자, 또 갑니다. 모르면 포트를 늘리고 알면 포트를 줄여라. 저는 우리 유료원들은 이제 공부가 서서히 되는 순간부터는 개인 큰 소리로 가면서 좋은 종보다 집중 투자해서
어제 제가, 이거 이름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 대성 LTE인가? 오늘도 나왔나요? 네. 어제 뻥 날라갔죠. 이거 누가 산 건가요? 아시는 분. 개인 큰 손 누가 샀는지 알죠? 개미들 좋아하잖아요. 몰라요? 5.6% 신고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뻥 날아가니까 좋아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포근한 미소님은 아시네? 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9번째, 여기서 마지막으로 있죠. 희망에 의해서 주식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라. 많은 투자자들이 원래의 매수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나는 종목을 보유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업을 분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주식을 팔지 않으면 본전이 들어올 것이라는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본전해 줄 거야.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막연히 본전해 줄 거야. 본전해 줄 거야. 또 기다려봐. 또 떨어져. 또 기다려봐. 희망의 내리기가 계속 가고 있는데도 나는 유일한 희망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 더 사는 겁니다. 우리 유리원도 진짜로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좋은 기업인 줄 알고 더 샀죠. 우리는 비중을 축소했는데 본인은 더 사고 있잖아요. 비중 축소나 가벼운 사람은 잘라버리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더 샀다. 왜 그런 거죠? 모르니까.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굳이 계속해서 더 사는 거는 뭐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나중에는요 항복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어떤 종목이었었냐면 이 종목입니다. 제 방에 오는데 자그마치 10년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회사를 처음 창업을 해서 신규 상장할 때 사장님도 만나고 기술이 좋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많이 샀답니다. 떨어졌습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또 샀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샀습니다. 4번을 추가 매수했는데 손실이 얼마냐 하면 정확히 제 방에 올 때 50% 이상 손실 나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주식 보유는 몇 년 했어요? 10년을 보유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다. 제 방에 올 때가 2016년 상반기인가요? 2016년 상반기인가 아마 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사장을 믿고 워낙 그때 당시 좋아 보여서 또 사고 4번을 사서 얼마까지? 손실이 자그마치 50%. 10년을 들고 왔는데도 50%. 잘못된 투자죠.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거를 악착같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 내가 의심이 들면 어떻게 손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손을 떼는 방법을 모르니까 시장에서 너무 많은 자신감은 가끔씩 부주의를 낳거나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깡통으로 몰아가죠. 나름대로는 확신을 했겠죠.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서 잘랐으면 차라리 잘랐으면 이 손실을 안 봤을 텐데 기업이 시장에서 검증받을 때까지 사면 안 난다고 그랬는데 더 사고 물타기를 10년 동안 4번을 했답니다. 손실이 50% 이상 났습니다. 이거는 뭐요? 잘못된 투자 방법. 의심이 생기면 새로 생기는 부정적인 사태에 쉽게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아, 전문가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요. 누가 솔깃한 얘기만 해도 가만있어 봐요. 무슨 좀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 가만있어. 프로그램을 그걸 사면 돈을 번다는데. 그렇죠? 아니, 이게 아주 내가 지금 지푸라기 잡는 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 대고 프로그램까지 나한테 팔아먹고 있어. 저런 나쁜 인간 진짜. 내가 손실나는 걸 어떻게 하고, 그러면 또 이게 또 뭐 프로그램이 돈 벌어준 줄 알고 또 200만 원 주고 샀더니 돈을 덕깡통 냅니다. 이게 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의심이 생기면 자꾸만 이런 데 끌리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매수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시장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종목 사는 이유는 뭐죠? 예, 한 종목이라도 우리는 깡통을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제 방에서 공부 4개월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좋은 종목을 담고 골고루 담고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을 때, 이제 시장을 뭔가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투자하고 10년을 가시죠.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은 이미 인내심을 10년을 갈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돈을 벌 겁니다. 단, 기업을 분석하는 배우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좋은 기업을 동업하면 당신은 돈을 이제 잃는 게 아니라 벌 겁니다. 4개월 공부하고 나가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격언을 하면서 하고요. 또 노래 한 곡 듣고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오늘의 격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참 어렵죠. 투자를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거시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고, 기업 실적을 통한 재무 분석도 알아야 되고, 시장 추세를 정확히 알려주는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해보라고 그러고 가르쳐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배우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회원들 해보니까요. 저 1년 회원이 그러지 뭐라고 하냐. 예, 3바퀴를 도니까 제 코스가 이겁니다. 63개월. 63관 4개월 코스. 3바퀴를 도니까 이제 시장을 이해하겠어요. 아, 차트도 이해가 되고 눈이 열립니다. 우리 1년 회원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요? 뭐가 보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다르죠. 똑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시장은 바라보는 눈이 투자자들은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인백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의 변화를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 어떤 사람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다 틀립니다. 그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성향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뭘 잘못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면 서서히 계좌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